지금부터 메르스 관련 서울시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목요일 밤 서울시 메르스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보건복지부와 4개 지자체가 함께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 그리고 지자체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보조를 맞추기로 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복지건강실장이 참석해서 상호 공조를 약속했고 협력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병원 명칭 공개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행정준비 등을 거쳐서 공개하자는 이런 입장이었고, 서울시는 현재 상황이 시급한 만큼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해서 즉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어려우면 서울시 일임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그 이후에 이르면 내일이라도 공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병원, 지금 그 이른바 D병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을 많이 키운 점도 있고, 또 동시에 지역사회의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병원은 대형 병원이고 또 관련자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고 그 파급 효과도 엄청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병원이 그동안 보건당국의 이 방역 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중한 현실과 인식에 기초해서 하루라도 늦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가 어쨌든 이르면 내일이라도 명칭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오늘 그 명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보건당국의 관리, 그 다음에 이 D병원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D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에 서울시가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D병원은 서울에서 환자가 발생한 핵심 병원이고 또 유일한 병원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총 8명의 환자 중에서 1번 환자를 제외하더라도 7명의 환자가 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 병원은 35번 환자와 중구청 환자 등 지역사회에 대한 강한 이 염려 원인을 제공한 병원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철저한 확산 차단이 시급한 곳이라고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복지부가 D병원의 명칭을 내일 공개하기로 했지만 D병원에 대한 대응 조치까지 늦출 수는 없다,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즉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어제 그리고 오늘 이 병원의 원장, 부원장과 통화를 했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파견돼서 이 시간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서울시가
D 병원에 협력을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CTV 등 확진 환자인 35번 환자의 병원 내부의 동선에 대한 서울시의 실태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35번 환자의 병원 내부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35번 환자가 참여했다고 하는 심포지움의 그 개최의 개요와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그런 현황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발병자의 현황과 관리 상황, 기존에 이미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 공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본적인 병원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압 병상과 확진 환자를 위한 병상, 또 격리 병상 의심 환자를 위한 병상, 또는 의료 인력과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 부대 시설의 종사자와 구급차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35번 환자의 관리 상황과 접촉자 파악을 한 그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병원 자체의 감염 관리 대책과 그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감염 예방 보호 장구 확보와 부족분, 그 현황에 대해서 공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시장으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이 서울특별시장은 그런 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정부에 대한 협조도 요청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이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긴밀한 정보 공유와 시설 사용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 병원 정보, D 병원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개해서 시민의 협력을 얻는 것이 한시라도 급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그 35번 환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모든 정보, 사실은 이 35번만이 아닙니다. 이미 확진된 그 모든 환자에 대한 것들도 함께 포함해 쓰입니다. 또 D병원에 대한 그동안의 모든 조사 결과도 신속하게 공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확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기간이 지금 너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르스 확진 권한을 오직 질병관리본부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 및 확진의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메르스 관련 국가지정병원 및 지역 거점 병원의 협력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대책본부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 이 D병원의 이 명칭 공개에 따른 아마 많은 그 사람들의 문의와 요청이 폭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응하고 또 담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메르스 대책본부의 경우에 민관 합동의 8개 추진반을 신설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우선 대책본부장과 대책본부장이 제가 되고요. 대책부본부장이 우리 행정 1부 시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상황실장이 기획조정실장이 됩니다. 그 외에 특히 역학조사반을 신설할 생각입니다. 이 역학조사반은 10개조 50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역학조사반에는
의사,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또 행정직 공무원을 비롯해서 변호사까지 포함할 예정입니다. 메르스 접촉자 관리 강화도 총괄을 해서 25개 자치구 협조하에 가택 격리자에 대한 1대1 담당제가 실시됩니다. 모든 환자를 1대1로 모니터링해서 1일 2회 이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상 발생 시에는 시가 조치하기로 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송 지원반은 소방재난본부가 총괄하고 의심자 및 금체 이송은 보건소 구급 차량 외에 소방재난본부의 구급 차량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의심자 검진도 확대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진 인력 및 시설을 추가해서 현재 1일 35건에서 1일 70건으로 검진 역량을 2배로 확충합니다. 또 25개 전 보건소에 메르스 진료실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전용 콜센터도 확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6회선 14명에서 10회선 20명으로 확대합니다. 또 120 다산 콜센터도 상담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시장 주재의 메르스 대책회의도 매일 오전, 오후 2회씩 열어서 모든 상황을 총괄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기자 여러분과 또 시민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과 보건기획관님 등이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희경 기자님. 여기 35번 환자랑 접촉했던 1,565명 중에 지금 계속 연락하고 계신 걸 아는데 지금까지 미연락자가 아직까지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혹시 의심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6월 1일 오늘 오전 8시 현재 95.1%의 이제 연락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락이 안 된 분이 이제 77분이 있는데요. 지금 8시 30분부터 다시 이분들에 대한 이제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이렇게 보면 84.2%, 90.5%, 95.1% 그래서 조금씩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연락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고 혹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일부는 전화번호가 좀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연락이 되신 분들은 이제 자치구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약간 증상이 있다. 아직 뭐 38도 이상의 고열은 아니지만 약간의 미열이면서 어느 정도 증상이 있다라고 확인된 사람은 현재 2사람입니다. 예,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양미 기자님. D병원의 명칭을 이름을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복지부가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서울시가 발표할 의향이 있으신 건지 질문드립니다. 네, 저희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중앙정부와 협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들이 회의에서 서울시로서는 이것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병원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로 또 이런 이 전염 가능성이 많은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이 여러 가지 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러면 내일 뭐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언론에도 공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에 따르는 여러 문제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계십니까? 예, 고아름 기자님. KBS 고아름입니다. 총회 참석했던 분들 당일 브리핑 때는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강제적인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뭐 시설 격리가 되고 있는 분도 있는 건지, 또 그 아까 두 분이 의심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검진은 이루어졌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의 그 검진은 현재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 중에 한 분은 그 음성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오늘 현재로 자택 격리자와 단순 접촉자, 제가 능동 감시자라고 표현했던 이 두 부류를 합하면 1,447명에 대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 시설을 희망해서 특정한 시설에 지금 그 격리를 하고 계신 분은 5분 계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 안 나왔지만 검사 중이긴 한데요. 음성일 확률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재형 기자님하고 다음은 남영도 기자님. 네, 저 SBS 최재형입니다. 저희 일단 두 가지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뭐 각종 방역 대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지하철부터 해서 뭐 택시는 뭐 조합들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버스도 있고. 이제 방역 대책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D 병원이 정부의 방역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이 확진된 환자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겠다고 하는, 역학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 600여 명이 어제죠 비로소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확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이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1번 환자나 그 14번 환자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 의료기관의 그 컨트롤이 굉장히 이제 이 메르스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지금 우리가 평택 이 성모병원인가요? 평택 성모병원의 경우에도 바로 그런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D 병원이 지금 뭐 그럴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관리되지 못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예, 답변. 예, 그밖에 이제 D 병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병원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체적인 거기서 이제 1번, 14번 뭐 환자가 이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35번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이제 조치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좀 확실하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또 서로 공지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인터넷에 이제 또 저도 언급이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자칫 그 방역의 이제 전체적인 공조로 공식적인 방역 체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문제를 나중에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뭐 지금까지 알려진 이제 기본적인 것처럼 이제 손 소독이라든지 기침 이런 것이 기본이 될 테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뭐 정부에서도 KTX의 이제 소독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방역 그 체계가 저희들이 충분히 못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서울 중구의회 그 직원의 경우에는 이 D 병원에 병문안을 갖다가 가족에
그리고 전염이 돼서 확진 환자로 지금 이 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에 말하자면 전혀 이 정부의 이 방역 체계나 또는 그 뒤 병원의 자체 격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병원 의료기관에서의 전염과 지역사회에서의 전염은 이게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역사회에 전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이게 격상되게 되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남영도 기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모니터데이 남현도인데요. 그 여기 보면은 D병원에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요구하시고 D병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응시. 예, 의료법 59조에 지도 명령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64조의 개설 허가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안 좋은 경우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권민철 기자님. CBS 권민철 기자입니다. 여기 오늘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그 역학조사반을 별도로 가동을 하시겠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지금 정부에서 시간의 문제 때문에 별도로 이제 지원하는 차원에서 확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취지는 좀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원화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혼선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할 게 아니고 그 정부의 인원을 파견을 해서 단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국민들로서는 좀 더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차단할 수 있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질문은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력의 문제인지 그러면 인력을 따로 별도로 파견할 용의는 없는지 꼭 별도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시설은 각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질병관리본부로서도 이걸 확진하는 과정이 질병관리본부 안에 다 시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병원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구태여 다 시설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파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결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인하는 확진도 결국은 의사들이 전문가들인 의사들이 하는 것이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검체를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말하자면 판단하는 것도 결국 의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건 전문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검사에서 확진에 이르는 단계가 시간이 걸리다 보면 아무래도 확진 환자에 대한 이 관리와 또 그 이전에 단순 우려 환자에 대한 이 관리는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역학조사의 경우에도 이것을 이중으로 해서 혼란을 초래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해서 역학조사했던 내용을 저희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확진 환자들도 계속 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발병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잠재적 그런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질병관리본부 중앙정부의 이 역학조사가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뭐 서울시가 역학 조사를 한다면 그런 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예컨대 이 바이러스의 성격이나 이런 걸 판정하는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하고 환자의 동선을 확정하고 거기에 이렇게 전염됐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파악해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방정부 특히 서울시의 역학조사단이 맡는다면 역할을 분담한다면 훨씬 더 신속하고도 광범한 이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시가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왜 구태여 따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목표는 같은 거 아닙니까? 서울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서울시에 사는 시민들은 제가 또 이 생명의 안전을 지켜내야 되는 서울 시민들이잖아요. 그걸 이중으로 경비를 또는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을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좋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열려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달려갈 것이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만 아까 제가 어느 분이 먼저 손 드셨죠? 예, 지금 마이크 주실래? 네, 저 MBC의 윤지영 기자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아침에 대책회의 모두 발언으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어제 간밤에 들어온 또 아침에 들어온 뉴스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그 서울의 D병원에서만 5명의 확진 환자가 지금 발생했는데 이 정도라면 이건 역시 비상 상황이다. 결국에는 그 확진 환자가 더 늘어서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게 많은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 1번 환자라든지 14번 환자 또 35번 환자가 지금 이렇게 확진을 받은 지가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병원 내 감염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밖 감염의 가능성, 그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숫자적으로 늘어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 저는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가 이것을 다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일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면 또 우리 서울시라도 이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병원 당국에도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협력을 제안하고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 다음에 잠깐 드릴게요 먼저. 손대성 기자님. 네, 뭐 따로 뭐 조직도 새로 만드시고 어저께 대책 보면은 뭐 격리자에 대해서는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뭐 서울시가 뭐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여기 이 기구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학조사반부터 포함해서 민간 합동으로 저희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조력을 얻어서 여기 그 검진 수요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요.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자면 앞으로 그 검진 신청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송이라든지 검진 그리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지금 현재 마스크 등 또는 세정제 등 저게 이제 어린이 시설이나 노약자 시설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급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이란 물품에 대한 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그 가장 그 신속하게 예산을 쓰는 방법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여기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주인 기자님 마이크 주시고 다음은 송재 기자입니다. 아까 그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슴을 쓸어내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다행이라는 표현으로 사실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확진 환자가 추가돼서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신 건데 문맥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비상 상황이라는 거 발표한 그 서울시의 발표가 맞아서 다행이다 이런 취지였는지
아니면 그 다른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네. 예, 다음 송재 기자님. 두 명이 검사를 했는데 한 명은 음성 났고 한 명은 음성으로 추정이 되고 5명이 시설 격리가 됐다고 아까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그분들의 그 상태는 좀 어떤 상황이고 언제 어떤 요청 과정을 거쳐서 좀 격리가 되는지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먼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시설 격리라고 하는 대상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격리라는 대상은 자택 격리의 원래 대상인데요. 그런데 자기 가족이 걱정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노부모랑 같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방이 별로 없어서 혼자 좀 독립된 공간을 써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희망자 그런 분들에 의해서 그런 분들을 따로 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쪽으로 이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격리라는 말이 어떤 상태가 위중해서 안 좋아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택격리의 대상 중에서 희망자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었던 2명의 환자 뭐 이런 그거와 연속선에서 해석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추가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예, 그럼 유재 기자님.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그 서울시가 이렇게 별도로 자꾸 이렇게 행동을 취하게 되면 뭐 혼란만 가중한다, 국민을 더 좀 두렵게 한다라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은 분명히 우리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굵직한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따르되 다만 이런 역학조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과연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혼란을 주다 이런 얘기는 서울시에게 어떠한 역할만은 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입장차가 있는 건지가 좀 설명 가능한가요? 이 기본적으로 이 메르스와 같은 이런 질병은 사실은 국가적 질병이죠. 국가적 전염병이죠. 더군다나 이 지금 경기도, 서울시, 또 충청남도, 이제 전라북도까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어떤 컨트롤 타워를 중앙 정부가 만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질병관리본부가 전체를 장악해서 방역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벌써 확산된 마당에 또 중앙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게 지금 극복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에 그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중앙 정부의 요청에만 우리가 응하고 그러면 다 극복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지금 이게 해결이 되기는커녕 계속 확장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고 또 중앙 정부가 지금 뭐 아마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 여러 가지 비어 있는 부분도 있게 되고 아까 D 병원의 사례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구별을 구태여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야말로 저는 이 상황의 엄중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지금 여기에 무슨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따로 있고 여와 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중앙 정부의 커다란 통제적 이런 권한 그것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뭐 위반해서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의료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도 이런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제 권한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제 임무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어떤 일도 해야 되고 또 도움이 된다 하면 어떤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자꾸 논쟁을 벌이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가 협력해서 하겠다고 지금 거듭 말씀드리고 오늘 사실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D 병원에 대한 이것을 다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중앙정부가 또 안 하시겠다고 하면 몰라도 내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하루 상간, 물론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발표를 미룬 이유이기도 하죠. 예, 자, 마지막으로 김원기 기자님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김원길 기자인데요. 박 시장님이 메르스를 시급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나서신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으니 좀 지켜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가장 그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보건소에 또 진료를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보건소 직원들은 또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3차 감염이라든가 뭐 감염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서울시가 또 전면에 나섬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감염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은 따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한번 그리고 이게 박 시장이 봤을 때 정부의 어떤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시기는 좀 시기상조지만 뭐 언론도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지만 정부가 하는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 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제가 따로 특별히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이 벌써 다 평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어찌됐든 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지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조해 왔고 또 다행스럽게도 오늘 그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하에 그런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협력관도 파견하기로 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협력관이 중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보 공유입니다. 왜 질병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지방정부에 공유하지 않는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예컨대 시설이나 인력도 사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인력은 오히려 적습니다. 이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죠.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일종의 머리라면 저희들은 손발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협력 체계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공유나 이런 시설과 인력의 공유 협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지금 이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이런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택 격리를 하고 또 그것을 1대1로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혹시나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또는 소방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전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또 여러 조치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의심 환자들이 또는 그 금체가 이제 이송될 경우에 이 이송을 담당하는 것이 앰뷸런스나 보건소가 갖고 있는 앰뷸런스나 또는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구급차인데 예컨대 지금 우리 이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 이송에 참여한 소방관들의 경우에는 이 전후에 걸쳐서 다 소독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자발적으로 격리를 하도록 그래서 말하자면 만약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의료인들도 중요하거니와 이런 소방관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의 이런 전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미 저희들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문과 기림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